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보도록 하죠. 가능한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하고, 이거 한 번 더 재차 광고하는데요. 뭐, 광고해도 되고, 강조라고 해도 이런 판단입니다. 이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그 차별성 없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바로 출발할게요. 자, 3페이지 보면 이제 1장의 총칙인데요. 뭐 1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시고요. 자, 이제 제가 필요한 건 4절인데요. 재정 목적입니다. 한수한 법은요. 이 재정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법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펜 준비하시고요. 밑줄 하자는 데만 하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근저리에다가 막 하며 화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뚱맞게 제가 말하면 그 다 밑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 과목은요, 이 몇 가지만 규칙성을 알게 되면 합격해요. 지금도 바로 시험 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그 입문 과정에 그냥 가볍게 말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입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지 싶어요. 100원을 투자하여 5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배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4배, 5배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원금을 포함합니까? 원금을 제외합니까? 그런 얘기 강조했지 싶어요. 그래서 원금을 포함하면 400원, 원금 제외하면 500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을 포함 제외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뭘 포함한데? 원금이야. 그래서 원금 포함 제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한다, 할 수 있다. 즉 재량과 기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량적이냐 아니면 기속행위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글자 키워드 구별해야 돼요. 법과목 공부할 때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행위자를 잘 봐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만 괴롭혀야 돼요. 옆 사람이 괴롭히면 그건 월권행위죠. 우리 법은 다 그래요. 책임이라는 건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줍니다. 항상 권한 부여한 사람이 권한 뺏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 누가 뺏는다? 시도지사. 그럼 등록증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만 등록증 뺏을 수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면 준자가 뺏는 것인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숫자 비교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숫자는. 그래서 이 법 저 법 막 배우다 보면 숫자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헷갈려 하십니다. 숫자는 그냥 놔둬버리세요. 언제까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놔두시면 대다수 외워져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 입력하죠. 그리고 제발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 미리 얘기합니다. 이 막대모는 소리 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지질도 못하는 사람이 뭐하냐? 문제부터 풉니다. 문제부터 풀고요. 그리고 단어 외워가지고 막 끼워 넣기가 막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표 외웁니다. 절대 이거 언제까지 안 한다? 5월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 원래 합격하고 싶죠? 제가 하는 것 중에 자격증 합격시키는 게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할 걸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기준점 꼭 잡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리고 뭘 가지고 하는지. 두 번째, 재량과 기속. 할 수 있다, 하야한다. 세 번째, 행위자가 누군지 꼭 확인하자. 네 번째, 숫자는 비교하여 보되 놔두자. 그럼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실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기준치예요. 꼭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티를 냅니다. 우린 중개사 쉽게 붙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부터 합시다. 자, 4페이지 1조인데요. 1조 목적 나오죠. 모든 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거 보면 이 법은 내 자신의 법을 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이 법이고 민법에서 이 법은 민법이에요. 나 자신의 뜻이에요. 나 외에는 탑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놓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뭐 이 법, 당신은 누구 탑법, 여러분은 이 법, 나는 누구 탑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일단 법조문은요. 마침표가 중요해요. 자, 4페이지인가요? 페이지 좀 적으려고 책 들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기재할게요. 여러분이 보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자, 목적인데요. 일단 1조인데 이 목적은 법의 출현, 이 법이 왜 나왔습니까? 라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재판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모든 법의 80%의 답을 담고 있어요. 자, 일단 법을 어떻게 보냐면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오른쪽에 큰 제목만 보세요. 내용은 읽지 마세요. 양걸로 1, 2, 3, 4 그거 안 봐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있다요. 최종적인 목적.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경제라고 돼 있죠. 자, 하나씩 합시다. 자, 이 국민경제인데요. 우리 행정법 체계에서는 국민경제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경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약자 보호란 뜻이에요. 약자 보호. 약자 보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자 보호 하는 건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정보가 있다, 없다. 개론에 배웠던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보를 얻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약한 자예요. 근데 정보인데 돈이 안 들어가면 강자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합시다. 우리식으로. 그러면 앞서 매도인이 의뢰인이에요.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이 마주봤던 사람이 개공이었죠. 개공. 이렇게 했을 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개공이에요. 개공.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국민경제는 약자 보호 측면이니까 재판 벌이면 재판은요. 수평이 없어요. 조정이 수평적 개념이고요. 소송은 수직이에요. 수직.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얘가 이기는 거예요. 의뢰인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자를 좀 더 올리고 강자를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답, 재판,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대법원 판례 80%를 오늘 해결했습니다. 무조건 의뢰인 입장을 쓰는 게 국민경제 약자 보호 개념이다. 그럼 이 의뢰인을 보호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우리가 객관적 측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공의 입장을 주관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주관적, 즉 개공의 입장을 찍게 되면 틀린 말이고요. 객관적 의미 또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판례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여기 판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여 이 도구를 직접적 도구다, 간접적 도구다. 그거는 강사들이 갖다 붙인 말이에요. 개의치 마세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단지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도구가 뭐예요? 다시 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죠. 이게 전제 조건 깔렸죠. 그런데 어떻게 적히는지 봐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봐요. 공인중개사가 있었고요. 우리 1교시 때. 그리고 이 사람 창업한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취업한다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출제자는 뭘 하냐 하면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말장난을 합니다. 말장난 어떻게 할까요? 이걸 공인중개사로 적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적으면 수험생이 찾아봐 이렇게 나와요. 못 찾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붉은색 잡았어요. 공인중개사 자체 키워드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로 잘 고쳐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업무 등이에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긴 다 제가 사례입니다. 사례. 우리가 앞서 제가 중간에 그랬던 것이 중개업 전, 그러니까 중개 전, 이게 중개업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하는 일이 업이에요. 그걸 하는 일 주체가 업무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업자라고 해요. 결과 무슨 말인가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바운더리라면 그 일의 일부가 업무가 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업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걸 업이라고 고쳐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업무란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자체로도 문제가 나와요. 일단 주체를 바꿔내기도 하고요. 요 업무란 글자를 업이라고 고쳐낼 수도 있고 업자라고 고쳐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고쳐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순수 공인중개사 업무로 끝이 날까 했는데 그 뒤에 또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서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김한무개, 이한무개, 이한무개 쭉 다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하냐면 공인중개사 업무 등이라 하여 기타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공인중개사 업무 하면 이거 하나만 되지만 공인중개사 업무 등 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관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 포괄적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건들을 좀 더 넓게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업무 등이라고 하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뭡니까? 전문성을 제고죠. 이 공인중개사 업무 등을 할 때 어떤 걸 제고한다? 전문성을 높여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전문성을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봐요. 부동산 중개업이죠. 자, 이제 키워드예요, 이것도. 부동산이랑 대상물을 소개를 하겠다. 이 여러분 앞서 제가 그림 그렸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익 보는 걸 거래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거래 중에 수천 수백 가지에 하나가 중개예요. 그걸 배속 반복적으로 한 게 중개업이에요. 시험 문제는 부동산 거래업이라고 잘 고쳐요. 거래업. 그래서
지금 제가 시험 잘 나온 건 붉은색 동그라미를 지금 표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요 글자를 이제 장난쳐. 요건도 글자 자체가 장난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하겠대요? 건전하게 육성이죠. 육성. 그래서 요걸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궁극적인 목적을 이걸로 고쳐내거나 도구를 이걸로 고쳐내거나 이게 크로스로 내거나 또는 국민경제 뜻을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고쳐내고요. 또는 공인중개사를 개업 공인중개사 업이라고 잘 고치고요. 등자 생략해가 나오고 부동산 거래업이라고 잘 고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외워버리세요. 이거는 시험 치기 전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냥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 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짧게나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 키워드 기억을 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법의 목적 최종 정의입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 만든다. 그럼 양 페이지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용 읽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 보면 법령의 구성이 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률 타이틀 보세요. 법률 밑에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령이 있죠. 자, 넘겨보세요. 시행규칙이 있죠. 자, 지금부터 칠판 봐요. 조례 보지 마세요.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자, 법의 구성인데요. 이 법의 구성은요. 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3단으로 처리됐습니다. 자, 이거 한 3개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또 칠판 봐야 돼요. 이제는 또 시험 문제 대다수 찍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되는데 법조문 적으려니까 뚱뚱해져요. 다 적으니까. 그리고 귀찮아서 어떻게? 붉은색 봐요. 법률을 법이라고 적어요. 시행령은 령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규칙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법 제1조, 령 제1조, 규칙 제1조. 이건 인문과정 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법률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고요. 그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다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주무관청이 만들죠.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부령이라고 줄여 적겠습니다. 동의어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대통령령케도 되고 시행령케도 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도 돼요. 접수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제 봅시다. 자, 이제부터 봐요.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은 밑도 끝도 없는 시험이에요. 다시 얘기합시다. 제가 뭐가 밑도 끝도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제가 가르쳐서 참 비스러운 과목이에요. 정말 참 비스러운 과목이에요. 실무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은 대통령령에 있을까요? 시행규칙에 있을까요? 이런 게 문제 나옵니다. 이게 현업에서 써먹을 거 있어요? 없다고.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손님한테 저 사무소 이전하는데 제가요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을까요? 시행규칙 근거가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일은 고객한테 있을까요? 없다고요. 대한민국 이런 자격증 시험 내는 거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 한마디로 참 문제 많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라도 합격해야 어떻게? 붙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자, 이제부터 그 답을 빨리 찾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시행규칙을 외우셔야 돼요. 시행규칙. 자, 이제 규칙 적습니다. 규칙 적을게요. 여기 적죠? 자, 규칙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서. 이거 종이에요, 종이. 종이로 된 건 다 규칙이 있어요. 자, 들어봐요. 확인 설명서 서 있죠. 거래 계약서 서 있죠. 자격증 종이 맞아요? 맞네. 등록증 종이 맞아요? 맞아요. 정석중개계약서 종이 맞아요? 다 종이로 된 건 다 어디? 규칙, 시행규칙.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보수할 때, 이 보수는요, 여러분이 한도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산정할 때, 산정 공식은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절차 중에, 절차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 절차 빼고 나머지는 대통령령, 시행령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목 길다. 맞아요. 제가 왜 제목 길다 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긴 절차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절차만 시행규칙이고 나머지 다 시행령. 됐죠? 아직 남았어요. 한 개 더 남았어요.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되기 전
개공되고 나서. 그래서 개공 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건 이렇습니다. 일단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줄어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앞으로 종이 딱지 나오면 전부 다 시행규칙, 보수 산정에 관한 내용 시행규칙, 절차 중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절차만 어디? 시행규칙, 나머지 시행령. 그리고 개공이 되기 전이면 대통령령. 예를 들어 사무소, 자 개설 등록합시다. 개설 등록이 되어야 개공이 돼요. 개설 등록을 통과해야 개공이 된다고. 그럼 개설 등록은 개공 전에 있어요? 개공 뒤에 있어요? 개공 전이죠? 시행령. 그리고 사무소 이전은 개공이 돼서 사무소 이전하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은 근거가 어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5페이지, 6페이지 굳이 안 읽어도 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자, 조례는 방갈로 1번 행정수수료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기억하세요. 자, 참고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조례인데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어떻게 적는다고요? 내 돈이라고 적으라고. 내 돈 나가는 거, 받는 거 말고요.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는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합시다. 행정수수료 6개. 그것만 나가고요. 자, 이제 양갈로 5번은 개의치 마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6번. 6권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끝에. 그리고 판례 대법원 정도 본다. 책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시중교재 기본서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격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법의 성격이 나오죠. 자, 요거는 좀 지웁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7페이지인가요? 자, 이제 법의 성격은 놔두시고요. 여러분이 이 양갈로 1번, 2번 제목만 좀 봐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민법 3법에 대한 특별법, 중과법, 국내법인데, 자, 이제 칠판 좀 봐요. 여러분, 일단 잘 봐요. 보험 할까요? 보험 여러분 가지고 있죠.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이걸 법에서 분쟁이라고 합니다. 분쟁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자, 해결, 해소 다른데 해결이라고 합시다, 일단. 그러면 법률로 할 거 사람 때려버릴까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법을 쓸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원초가 뭐예요? 원초가 보험이잖아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 어느 법부터 쓴다? 보험 관련법을 먼저 씁니다. 보험 관련법, 보험업법을 제일 먼저 써요. 이 보험업법이란 법이 있어요. 보험업법을 먼저 쓴 다음에 이 법이 완벽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완벽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천하무적 법은 없다고요. 이 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법. 자, 나 자신을 이 법이라면 다른 법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이 행위에 이 법은 이거예요. 보험에 있어서 이 법은 보험업법이에요. 보험법. 그러면 다른 법은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이게 많다고. 수천 가지 된다고. 수만 가지. 이게 2등이에요. 자, 이제 봐요. 나를 관련해서 나를 적용해라. 나와 나에 관련해서는 이 법.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부족하면 다른 법을 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글자 바꿀게요. 부동산 사고 터졌어. 그럼 중개와 관련되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쓰고, 글자 날려 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쓰고,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 어떻게? 부족하면 어떻게? 다른 법 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7페이지 봐요. 양갈로 1번. 부동산 중개 위에 무조건이라고 적어두세요. 무조건 중개란 글자만 나오면 이 법을 제일 먼저 써라.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쓴다고 해서 나를 기본, 베이스다 해서 기본법 해요. 이걸 국어적으로 말하면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과 7페이지 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첫 번째는요. 법을 해석할 때 어떤 걸 우선할 것인가. 자, 먼저 좀 다르게 쓸게요. 중개란 키워드가 오면, 자, 제가 노란색 잡았어요. 중개란 키워드 오면 위에든 아래든 적어놔야 돼요. 내용 안 읽어도 돼요. 이 무조건 뜻 알죠? 무조건이야. 그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중개를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주된 업무든 부업이든 무조건 이 키워드, 어떤 키워드? 그렇죠. 중개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어떤 법을 제일 먼저 쓴다? 우리 이 법을 쓴다. 자, 책 보지 말고 이 법 제법 아는 사람
자, 그렇죠. 이 법의 제목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 법 해도 돼요. 제일 먼저 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다. 기본적이다. 기본법. 다른 말로 일반법. 자, 이 내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다른 것이 가져온다. 다른 것. 다른 것이 무엇이다? 타법. 자, 이 법이 많아요. 타법이 많아요. 타법 무진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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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정도 많냐?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수수료 많이 못 받아요. 손님이 안 줘. 안 주면 손님 때려야 될까요? 때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돈 받는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건에 따라 그 타법의 적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일반적으로 민법과 산법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미 주고다 보니까 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약 많이 쓰니까 민사 간의 계약이라 해요. 민법 쓰는 것이지 이 타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엇이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너 먼저 쓰고 날 뒤에 서라.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래? 당신들은 나를 뭐라 부를게? 윤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처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부를까? 나보다 네가 더 우선 쓰네. 특별하네. 나보다 우선되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이 법은 기본적이요. 중개에 있어서는 이 법이 일반법이지만 중개에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 중개에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우수해. 이런 뜻이에요. 접수됐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책 읽기 싫으면 이거 하고 하면 돼요. 자, 타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시험 이게 나와요. 시험은 여러분 보수에 있어서 돈을 못 받으면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할 필요 없잖아.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해요. 돈 안 주면 저도 이거 해요. 뭐 합니까? 사장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구한테 돈 받아요? 사장님한테 돈 받아. 그 사장님한테 뭐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보수 청구권이에요. 돈 달라고. 당신 돈 달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말해요. 돈발을 지으란 뜻이에요. 붙여봐요. 상인 보수 청구권. 앞으로 여러분 식당 가서 아줌마한테 돈 줄 때, 식당 주인한테 돈 줄 때 어떻게? 내 밥 먹었는데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요. 이렇게 줘봐요. 당신은 돈발을 지위가 있다. 나한테 어떤 거?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대 맞겠죠. 그래서 이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 돈을 못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중개 보수를 못 받게 되면 중개 보수에 의해서 합의가 없다면 합의가 없어도 여러분의 지위는 상인의 자격으로 돈 받는 데서 상인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 보수 청구권의 이야기 나올 것인데 이 근거법이 시험에 과거에 한번 나왔어요. 근거법. 참 낼 거 없다고. 왜 근거법을 냅니까? 우리나라에 이 법은 그러니까 이 조항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라고 내는 시험이 그리 없어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은 주가 시험까지 27번 쳤거든요. 4번을 이 조문은 어느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냈습니다. 이거는 3법에 근거가 있어요. 3법.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3법 전부 다 있냐 이렇게 내요. 3법 총칙에 시험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3법 총칙 한 번은 3법이라고 내고요. 3법 총칙에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이렇게 냈어요.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참 이게 교수란 사람들이. 3법 총칙 일부에 상인 보수 청구권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용 안 읽어도 되고요. 읽지 마요, 책. 타이틀 가지고 수업하는 거죠, 지금. 자, 이제 8페이지번 중간법 혼합법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할 때는 수평적인 민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수평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를 통해서 매도 매수 계약해 놓고 돈을 안 주네? 그럼 여러분 웃고 치우나요? 아니죠. 야, 돈 줘. 국가에 요청을 하죠. 국가는 얘한테 돈 줘라.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어요. 즉 중개할 때는 매도인과 친한 친구가 되다가 매도인이 돈을 안 주면 매도인 혼내주세요라고 요청하죠. 결과 뭡니까? 이 민사적 성격, 민법적 성격과 공권력, 어떤 공법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있다요. 이렇게 부릅니다. 혼합법, 사회법, 혼용법, 이 기타 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나라 팔아먹고 싶어요. 될까요? 안 돼요. 국내법이에요.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법? 국내법. 자, 요거 위에 다 지울 겁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거 판선 다 했죠? 여러분? 정지하고 하든지. 밑에 적을게요, 그러면. 자, 먼저, 원래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9페이지 하나만 읽어봐요. 어디 가냐 하면,
그 2조의 4호를 읽어봐요. 4호. 2호를 읽어도 마찬가지. 2호 한번 봐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9페이지 2호입니다. 위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됐죠? 자, 봐요. 자, 공인중개사 정의 어떻게 됐는지 봐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라고 됐어요. 자격 취득한 자. 자, 잘 봐요. 이 법이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 우리나라 법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시험처가 합격해야 돼요. 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스미스가 우리나라 중개업 하겠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미국에서 아무리 자격증 따도 안 된다고요. 왜? 우리나라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해외 자격증 가져와서 써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모임 가다 보면 미국 공인중개사입니다. 명함 줘요. 일단 미국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는 제도는 좀 달라요. 솔직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낮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냥 명함 받고 쓰레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너도 시험 쳐. 강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계속 정리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굳이 내용을 안 봐도 제목으로 이해가 된다면 아, 납득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시간적 여유가 좀 되니까 용어 정리 좀 하고 우리 시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학원 수업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을 바로 치고 빠지고 하고 있어요. 빠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빨리 진행합니다. 자, 용어 정의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용어 정의 우리 세부적인 내용 좀 정리합시다.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판사할 거 별로 없죠? 지금 제가 사설학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엑기스만 강의하는 거예요. 중간에 텀을 좀 안 주고 강의하는 것 뿐입니다. 텀을 안 주고. 자, 이제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의 이게 뭔 것 같아요? 분필 맞아요? 스케스 가루인가요? 아니면 필기 도구인가요? 자,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요. 법률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요.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쓸 때 저희들이 이런 거 쓸 때 참 조심스럽게 써요. 하지만 법에서 이 키워드가 나올 때 있어요. 이 키워드, 정의라고. 정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자, 앞집에 있는 영철이는 뒷집에 있는 영철이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앞집에 영철이는 뒷집에 있는 영철이와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같을까요? 다르죠, 서로가. 다르다고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우리 개론 시간에 투기 투자를 배워요. 근데 이걸 제 과목에 투기 투자 가져오면 안 돼요. 뜻이 달라요. 다릅니다. 실제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이 재무학에서 얘기할 때와 상견대 학생들은 뭐 알 겁니다. 재무학에서 말할 때, 재정학에서 말할 때, 경제학에서 경영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원가 관리론에서 얘기할 때, 세무에서 얘기할 때 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설프게 뛰어들게 되면 욕만 먹어요. 욕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기, 투자 이런 키워드를 그 해당 법에서 배웠으면 거기서 그 과목에서만 쓰지 다른 과목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그리고 제 과목에 쓴 것은 다른 과목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자, 책은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우리 용어 정의는 6개밖에 없습니다. 적지 마세요. 이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6개. 제가 올바른 판사 아니잖아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어 정의 몇 개? 6개. 자, 제가 어떻게 쓰는지 봐요. 일단 자격증을 따야, 자, 좀 찍을게요. 자, 어떻게 찍는지 봐요. 자격증을 따야 일할 수 있다. 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 종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대장, 사장 갈까? 대표 좋다. 자, 대표 직원으로 있어요. 자, 직원 중에 자, 자격증을 따서 온 직원이 있고 없이 온 직원이 있다. 됐죠? 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일을 하려고 하죠. 어떤 일이냐? 자, 이제부터 봐요. 자, 이제 노란색이 제목입니다. 자, 봐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이 사람을 우리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해요. 자, 대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됐죠? 그리고 자격증 있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직원인데 먼저 책 보지 마세요. 상상하세요. 상상.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어떤 일입니까? 중개업이죠. 중개업. 자, 결과 무슨 일을? 중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자격증 따서 중개하기 위해서 사장이 될래? 직원 될래? 얘기되었죠? 직원 된다면 자격증 따서 취업할래? 자격증 없이 취업할래?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건 결국 이 일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중개업을 할 때 직원 되니까 이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00% 다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요. 그래서 거기 본다면 보조원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보조원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이 할 수 있어요. 소공이 하는 건 누구? 개공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합시다. 개공이 할 수 있는 건 소공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일단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개공, 소공하는 일을 보조할 수 있을까? 못해요. 일의 스펙트럼이 뒤로 갈수록 크다고요. 그러니 막말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자격증 없으니 이 찬밥이구나. 중개 보전할 수 있는 건요. 단순한 업무밖에 못합니다. 집 소개하고 서류 복사밖에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중개 대상물이 어떻고 저쩌고 설명하는 순간 월권 행위가 돼버려요. 처벌받습니다. 참 일 많이 못하네. 자, 자격증 땄습니다. 따고 소공되니까 일 되게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참 월급이 5밖에 안 되네. 막말 일 많이 못하니 그 뜻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창업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요 6가지가 용어의 정의 그림이에요. 자, 요 다음 시간에 요 얘기 우리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